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위험은 여전해서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 일본인들이 아직도 수만 명에 이르는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내년 도쿄올림픽의 일부를 후쿠시마에서 하려는 움직임이어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상황 어떤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도본부 국제부 연결해보죠. 남종혁 기자. 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의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붉은 불꽃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으로 대량 유출됐고 방사능 오염수는 바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원전 사상 최악의 참사입니다. 8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KBS 취재팀이 후쿠시마를 찾았습니다. 원전 20km 인근.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방사능 경고음이 울립니다. 곳곳에 처리되지 않은 오염된 흙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흙 속의 방사능이 다시 노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そうですね。地元に対するそういうのはありますけど、子供たちも大事なんで、今のところは考えられない。 원전 8km 지점까지 접근해봤습니다. 지난해 거주 제한이 풀린 오쿠마 지역입니다. 한 달 전 가게를 연 스즈키 씨. 고향 땅엔 못 가고 그나마 가까운 곳에 터를 잡은 겁니다. 스즈키 씨처럼 고향 주변으로 이주한 이재민은 만여 명 중 50명 안팎입니다. オリンピック来年っつってもピンとこないんですよ。開催されても果たしてっていう感じですよね。 원전 사고 후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마련한 임시 주택단지. 이곳 이주민 상당수도 귀향을 포기했습니다. 방사능 공포 때문에 고향을 포기한 이재민이 5만 명을 넘습니다. 可能性はあると思うんですよね。爆発する可能性が、戻ってまた再現した時に避難するあれが大変じゃないかなと. 후쿠시마 어시장엔 수산물들이 진열돼 있지만 정작 후쿠시마산은 찾기 힘듭니다. 아직도 후쿠시마에선 송어, 대합 등 8종의 어패류는 잡으면 안 됩니다. 다른 물고기도 잡으면 방사성 검사를 거칩니다. 지난해에도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건수가 45건이나 보고됐습니다. 原発入るまでじゃあと何年かかるんだって多分100年以上かかると思うので汚染の実態をきちんと見つめていく必要はあると思います. 일본의 대학 연구 결과 사고 당시 흘러나온 오염수는 표충수를 통해 이동해 동중국해를 거쳐 동해로 들어오는 데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열도 남쪽에 형성된 물덩어리에 들어간 오염수도 몇 년에 걸쳐 동해로 흘러갔습니다. So heavier radioactive isotopes, they don't tend to move as quickly. But in the case of tritium, which effectively is water, it will move effectively the same speed as water. 하지만 일본 정부는 100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또다시 바다로 흘려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専門家が安心だってそれが信用できないっていうのが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시설에 대한 첫 해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120m 높이 배기통의 최상층부 절단 작업이 마무리된 겁니다. 하지만 절단기 칼날이 닳아 5번이나 멈춰섰고 작업 막바지에는 전원이 끊기기도 하면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満身創痍でようやく完了したというイメージがものすごくあるんですよね。この作業を本当にこのまま続けていいんだろうかと今正直思っています. 올림픽을 앞두고 원전 사고의 상징이 된 배기통을 감추고 후쿠시마의 모습을 포장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우려가 일본 정부의 말대로 잘 통제되고 있는지 의문을 표시합니다. It's more than 20 kilometers away, but already we're picking up its deadly fallout. 여러 우려에도 일본은 원전 20km 근처에 훈련 시설을 만들어 놓고 성화 출발지로 선정했습니다. 일부 경기도 후쿠시마에서 치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후쿠시마산 쌀을 선수단 식사에 사용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디슈였습니다. 세계 산소의 20%를 만들어내 흔히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한 달 넘게 산불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데요. 광범위한 면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산불에 진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해마다 일어나는 아마존 산불은 자연 발화의 요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방화로 추정되고 또 올해는 예년과 다른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환 특파원이 아마존 지역 산불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산등성이를 타고 강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함께 불길은 산을 넘어 확산됩니다. 아마존 남쪽 브라질 마토그로스주. 하루 전 난 불이 꺼지지 않고 번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에 나무가 바싹 마른 데다 간간히 바람까지 불면서 산불의 기세는 꺾일 줄 모릅니다. 불길은 길가 나무와 풀을 태우며 소방 차량 옆으로까지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은 날이 어둡고 불길이 강해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Muito seca, terreno acidentado, então fogo morro acima. Tá morro acima, então ele ganha força. 산불은 민가까지 위협했습니다. 주민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입니다. Não, a gente tá cuidando, né? Para não queimar. É igual a gente fez aqui, limpou tudo, né, para o fogo não chegar aí. E a turma do bombeiro da SEMA tá no combate. Eles amenizaram o fogo para diminuir mais, jogar água com o avião. 차량이 질주하는 고속도로에서도 불길이 솟구칩니다. 군인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간밤 불길이 휩쓸고 간 산은 검은 재로 변했습니다. 곳곳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숲에서 다시 불길이 일어납니다. 공무원들이 긴급 출동해 연기 속에서 불을 진압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불에 적은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Aumentou muito, hein? Muito. Aumentou muito. No Brasil inteiro a queimada tá bastante. 숲의 나무들은 숯덩어리처럼 변했습니다. 뿌연 연기와 함께 아직도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이 벌어지는 인근에서 또 다른 연기가 솟구칩니다. 맞은편 불길을 막는다며 주민들이 불을 지른 겁니다. Cadê os caras do Ibama? Cadê os caras do Ibama? Não. Assim, quando manda o fogo contra, é só quando é emergência, entendeu? Que nem esse aqui. 하지만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다른 곳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던 공무원들이 서둘러 달려옵니다. Não para a gente que trabalha protegendo a natureza, né? É natural para quem acha normal queimar. 진화에 나선 공무원들이 불과의 힘겨운 싸움을 또 벌입니다. Para quê? Resfriando. Para não voltar. Resfriando para não voltar. 멀리서 연기가 치솟는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농장 안과 주변 산등성이가 불길 속에 검은 연기로 자욱합니다. 산 위쪽 400헥타의 방목지가 불에 타면서 소먹이 풀도 재로 변했습니다. 농장주는 불타고 있는 울타리를 보며 망연자실합니다. Que é o meu meio de sobrevivência, né? Então, hoje olhando isso dá uma tristeza que 30여 년간 아버지에 이어 이곳에서 농장을 운영해온 하파에오 씨. 해마다 불이 일어나지만 올해 불은 특이한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Agora, esse ano, nós já conseguimos acabar com o fogo umas 5 ou 6 vezes. E ele retorna, ele volta, toca fogo de novo. 하파에우 씨는 남의 땅을 뺏으려는 조직의 방화를 의심합니다. 브라질 전역에 퍼져 있는 이 같은 조직 가운데 50여 명이 최근 4차례 땅을 빼앗으려 시도하다 쫓겨나자 불을 질러 위협한다는 겁니다. Talvez pelo grupo de sem terras, pelo grupo de quilombolas, certo? Talvez alguma ONG por trás, não sei. 브라질 아마존 불은 우주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8월 한 달간 일어난 산불은 3만여 건, 축구장 420만 개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소방당국도 아마존 산불 대부분이 의도가 있는 방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uito mais fácil a pessoa botar fogo. Cerca de 95% são pessoas que põem fogo. 브라질 연방 경찰은 지난달 10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민 일부가 불의 난로 삼아 숲에 불을 질 것을 촉구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마토그로스주만 해도 산불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 움직임에 미리 농지를 늘려놓으려는 농민들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Esse ano colocaram fogo dia 10 desse mês, dia 10, dia 11, surgiu muito foco de fogo na região. 브라질 대통령은 화재의 배후로 아마존 보호 단체들을 지목했습니다. Não, presidente. No meu entender, um indício fortíssimo que esse pessoal de ONG perdeu a teta deles. 크고 작은 아마존 보호 관련 단체들은 15,000여 개. 이들은 산림훼손 벌금의 40%를 보조금으로 받아왔지만 정부는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며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Fogo em protesto ao governo, querendo dinheiro, ONG querendo dinheiro. O fogo desse ano foi protesto mais de ONG. 아마존 보호 단체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Nunca iríamos nós botar fogo na nossa própria casa, né? No lugar onde nós trabalhamos com a população. É exatamente o contrário que nós fizemos. 이 같은 아마존 산불이 지속될 경우 열대림이 초원지대로 변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9월에 아마존 산불이 더 많이 일어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마토그로스주에서 이재환입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 바로 캥거루죠. 호주 전역에는 4,500여만 마리의 야생 캥거루가 살고 있는데요. 최근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먹이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캥거루가 농가와 도심지에 피해를 끼치자 호주 정부가 야생 캥거루의 사살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호주의 상징에서 골칫거리가 된 캥거루와의 전쟁을 이준화 PD가 취재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에 위치한 한 동물원. 다양한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이곳에서 귀여운 코알라는 단연 인기입니다. 코알라와 더불어 아이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동물은 바로 캥거루입니다. 오직 호주에서만 살고 있는 캥거루들은 호주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동물입니다. But these kangaroos, it's very small. Some kangaroos, very big. But yeah, it's a symbol for Australia, the kangaroo. 천성이 온순한 동물인 캥거루. 하지만 2m까지 자라는 몇몇 종은 자신이 위협을 느끼면 돌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캥거루로 인한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차를 덮치는가 하면 자전거에 달려들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캥거루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한 해 7천여 건. 그 처리 비용만 230억 원에 달합니다. 호주 내륙 지역에 위치한 한 농장. 이곳에서 양들과 곡물을 키우는 피사살리 씨는 캥거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캥거루들이 자주 출몰하면서 키우는 양을 수백 마리씩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Kangaroo, I'll just go straight under, bang straight under. Then what happens? That'll all get bent up eventually, and lift it all up,
this big, and then your sheep, your livestock. 낮에는 숲속에서 생활하다 밤이 되면 먹이인 풀을 찾아 목장까지 내려오는 캥거루들. 이 때문에 울타리가 파손되고 목축업이 힘들어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In dollars terms, what the damage they do? Well, it's just more the fences and the amount of feed they eat. So obviously, the productivity goes down if they're eating most of the crops or grazing country, like properties that have got thousands upon thousands of kangaroos do a real lot of damage, and that'd be in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특히 최근에는 호주의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이 심해지면서 소나 양을 먹일 풀이나 물을 구하기 힘들어졌고 몇 년 전부터 호주의 주정부들은 먹이 경쟁자인 캥거루의 사살 쿼터를 수백만 마리로 확대했습니다. 급증하는 캥거루들이 호주에서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적이 드물고 천적이 없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매해 150만 마리의 캥거루들이 사냥되고 있습니다. 멜버른에서 북쪽으로 30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 해가 지면 노리스 씨는 일을 나가기 위해 분주해집니다. 그의 직업은 캥거루 사냥꾼. 그는 사냥을 위해 여러 종의 총을 특별 제작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fully customized gun. It's one I got made years ago. This I paid about $8,000 Australian dollars for this. 머리를 맞춰 단번에 죽여야 하는 사살 규칙 때문에 총과 총알의 성능은 사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준비를 모두 마친 그는 밤이 늦어서야 길을 나섭니다. They're more stable, more steady, more calm, because they're a nocturnal animal. They're more active at night. You can shoot more. 집을 나선 지 40여 분.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에 접어들면 캥거루 찾기가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그는 그만의 노하우로 캥거루를 찾아냅니다. You just sort of work out where they're going to be. Like it's not hot, so they're not going to be on water right now. They're moving for food, and if you can find the best food, well, you'll get the kangaroos.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캥거루들. 한참을 더 달린 차량이 멈춰서고 노리스 씨가 총알을 장전하며 분주하게 사냥을 준비합니다. 갑자기 밝혀진 불빛에 당황한 캥거루가 멈춰서서 주위를 살피게 되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냥꾼은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렇게 사냥이 끝나고 즉석에서 해체 작업된 캥거루들은 도매상들에게 부위별로 팔려나갑니다. The meat processors don't buy those bits. There is some market for them at different times, but at this stage we haven't got a market. So 다 자란 캥거루의 평균 가격은 $35 정도. 우리 돈 3만 원 정도에 팔립니다. 가족이나 집단이 무리로 움직이며 생활하는 캥거루. 어두운 밤이라 식별이 쉽지 않지만 사냥 경력 20년의 노리스 씨는 주로 수컷만 찾아 쏩니다. 사냥으로 인한 개체수 감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Yeah, it's heavier, but the big females, because of the year they've had with the drought and everything like that, we kind of let them do their breeding and let them build natural numbers back to the way they were. 노리스 씨와 같은 사냥꾼 수는 전국적으로 모두 2천여 명. 주 정부별로 쿼터를 정하고 그 안에서만 사냥할 수 있도록 규제했지만 올해에는 이마저도 없어졌습니다. 노리스 씨 역시 지난해 허가된 2,000마리보다 더 많은 캥거루를 사냥할 수 있다고 합니다. So you don't have a kind of limitation this year? Not this year. We don't have to worry about it this year. 지난 수천만 년 동안 호주 땅을 누비며 살아왔던 캥거루들. 하지만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자신들의 영역에서 밀려났고 이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I started average 50,000 kangaroos before
were killed by farmers in Victoria. Now, 200,000 kill more and more and more for profit for the shooter and the kangaroo industry. 캥거루 사업의 활성화라는 호주 정부의 의도로 오늘도 수많은 캥거루들이 무분별하게 사냥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주에서 이준하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9번째로 넓은 면적과 천혜의 자연을 자랑합니다. 이런 카자흐스탄이 최근 독재 체제 해체를 계기로 관광 대국으로의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는데요. 고대 이슬람 유적과 다채로운 자연을 관광 상품으로 내놓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김수현 순회특파원이 카자흐스탄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평야에 우뚝 서 있는 건축물. 높이 38m에 이르는 이 건축물은 12세기 이슬람의 종교적 지도자인 아흐메드 야스위를 모신 영묘입니다. 신전을 짓던 지도자가 사망한 후 미완성으로 남겨진 건물은 600여 년 동안 카자흐스탄 남부 투르키스탄 지역의 중심을 지켜왔습니다. 이슬람 인구가 전체의 70%인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이 영묘를 정신적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Many families here try to do this pilgrimage at least once a year because it's believed that it brings luck when you go and pray for the souls of your ancestors. 영묘는 중세 페르시아 건축의 기술력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돼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이곳 영묘를 중심으로 투르키스탄 지역의 유적지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야스위 영묘에서 차로 10분을 가면 실크로드를 따라 만들어졌던 오트라르 유적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대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기원후 1세기에서 15세기까지의 유적들이 발굴됐습니다. 유적에 직접 올라보고 만지며 천년의 세월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카자흐스탄이 괜찮아요.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곳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고대 실크로드 유적들이 밀집한 투르키스탄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Отырар мемлекеттік қорық музейі ЮНЕСКО-ның тарапынан өтуге барлық дайындықтар жұмыстар жүргізіп жатыр. және ЮНЕСКО-ның талаптарына сәйкес алдағы уақытта өтетін болады. 이렇게 해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관광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필요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소련 붕괴 후 독립한 1991년부터 30년 가까이 누르술탄 나자바예프 대통령이 장기 집권해왔습니다.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나자바예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전격 사임했고 이대 토카예프 대통령이 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азаматтардың құқықтары мен бостандықтарына кепілдік беруге 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 президентінің өзіме жүктелген.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연장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여전한 상황. 토카예프 정권은 이런 가운데 카자흐스탄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경제 부흥은 물론 소련 출신의 독재 국가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탈피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Сподвигнут уважаемых туристов со всех стран для культурного туризма, спортивного туризма, также туризма посещения именно святых мест, потому ч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당장 올해부터 관광산업 활성화 7년 계획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해외 관광객은 한 해 100만 명 수준. 주요 관광지 10곳의 방문객은 10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를 최대 30배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핵심적인 관광 자원은 우리나라의 25배가 넘는 넓은 땅에 펼쳐진 다채로운 대자연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옛수도 알마티시 동쪽으로 뻗어 있는 차린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과 꼭 닮아 작은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립니다. 중앙아시아 한복판에서 이국적인 풍광과 식생을 볼 수 있습니다. 同じ自然って言っても
日本では味わえない自然本当に美しいなっていうのとこの自然を見ながら一緒に食事できるっていうのがなかなか経験できないと思うので 알마티시 남쪽으로 가보면 해발 2,000m가 넘는 광활한 산맥이 펼쳐지고 산속 깊은 곳엔 에메랄드빛 빅 알마티 호수가 숨어 있습니다. 최대 길이 1.6km로 한 번에 카메라에 담기도 힘듭니다. 겨울엔 스키와 스케이트 등 동계 스포츠를, 여름엔 맑고 깨끗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And there is my second time when I'm in Almaty in these beautiful mountains. First time it was like a excursion, light excursion, but now I want to go high in the mountain and took some trips for 1 week for alone.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처럼 각 지역마다 특성을 살린 관광지를 개발하는 한편 관광객들에게 부가세를 되돌려주고 무비자 방문 국가를 늘리는 등 경제적 유인책도 마련 중입니다. 문제는 기반 시설입니다. 주요 도심에서 벗어나면 도로 사정이 낙후됐고 식당과 숙박업소 등도 부족합니다.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거로 뽑았지만 민주주의의 정착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 사회 곳곳엔 여전히 정근대적인 문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토카예프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선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와 풍요로운 자원을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순차적 발전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옛 소련의 유산을 넘어 현대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이 천혜의 자연을 내세워 관광 대국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김수연입니다. 네, 한 주 동안의 국제사회의 흐름을 살펴보는 위클리 업앤다운입니다. 이번 주는 제일 먼저 코란 기자님. 네, 저는 처음이니까 업으로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네,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연구자들입니다. 힌트 한번 보실까요? 비행기가 뭔가 위험에 처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으로 가니 당연히. 이번 주 업 뭘까요? 제가 선정한 이번 주 업은 허리케인 헌터입니다. 지난 1일에 역대 최강급 허리케인이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를 초토화시켰고요. 미국 남동부에도 상륙해서 큰 피해를 일으켰는데요. 이 허리케인 헌터라는 직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터라고 하면 그러면 허리케인의 사냥꾼인가요? 직역하면 태풍 사냥꾼은 맞지만 네, 사냥꾼은 아니고요. 연구자들입니다. 이분들은 미국 해양대기청 소속으로 기상 관측용 항공기를 타고 태풍의 눈 속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이 역대급 태풍 도리안에도 역시나 허리케인을 연구하기 위해서 직접 태풍의 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시간 동안 비행한 영상을 공개했거든요. 굉장한 화제를 모았죠. 근데 너무 고맙기는 한데 네. 너무 위험해 보여서 맞아요. 굳이 이분들이 태풍의 눈까지 들어가야 하나 싶거든요. 네, 사실 뭐 슈퍼컴퓨터도 있고 굉장히 장비가 많이 발달한 것 같지만 아직도 뭐 인공위성, 지상 장비만으로도 태풍의 정확한 경로, 위력을 예측하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헌터들이 태풍 속을 비행하면서 폭풍 속에서 낙하산 같은 걸 떨어뜨립니다. 이 관측기인데요. 그게 바다에 떨어질 때까지 풍속, 풍향, 광유량 등을 관측을 합니다. 막대한 양의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뉴스와 예보에 활용하는 거죠. 최근에 이 괴물 허리케인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강한 태풍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허리케인 헌터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더 많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구온난화예요. 바다가 이렇게 데워져가지고 더 큰 태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지구온난화가 만약에 계속된다라고 하면 2100년경에는 이 태풍의 강도가 지금보다 11% 정도 더 세진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막을 수는 없죠, 인간이. 하지만 대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케인 헌터들이 미국을 넘어서 육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주 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허리케인 헌터 이번 주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티안 씨. 제가 이번 주는 다운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저 알아요. 되게
유명한. 네. 미국 멕시코면 뭐 싸우는 거 네, 뻔하죠. 왠지 그죠?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이번 주 다운 볼까요? 제가 선택한 다운은요, 주 멕시코 미국 대사입니다. 지금 주 멕시코 미국 대사는 크리스토퍼 랜도라는 사람인데 실제로 멕시코 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지난 2일에 자기 SNS에 멕시코의 아이콘인 프리다 칼로에 대한 어떤 비난하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사실 프리다 칼로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거든요. 20세기 멕시코 미술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본인이 소아마비도 겪고 교통사고도 겪었지만 그 고통을 약간 예술로 승화해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왜 비난을 한 건가요? 이게 이 대사가 그 멕시코에 있는 프리다 칼로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을 방문을 하셨는데 방문하고 나서 소감을 올렸어요. 인터넷에. 프리다가 가진 자유로운 정신은 존경한다. 그럼에도 그녀의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스탈린주의에 대한 열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바로 한 2,000개 넘는 그런 댓글이 터졌습니다. 분노가 많이 터졌죠, 멕시코.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화를 낼 만한 게 사실 이 프리다 칼로가 멕시코 내에서는 화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화면을 보시면 그 멕시코의 옛날 500페소 지폐인데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의 지폐에 그려질 만큼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멕시코의 독립 그리고 병등한 사회,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 많이 했던 인물인데 이런 인물들은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멕시코 사람들이 되게 싫어요. 그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아본다면 이 프리다 칼로의 생각, 그림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성조기가 보이시죠? 네. 굴뚝, 바로 공해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 있는 태양과 달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표현돼 있죠. 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지금 수염이 난 저 인물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 네, 칼 마르크스. 예,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 칼 마르크스의 손이 움켜진 그 새는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입니다. 또 다른 손 두 가지가 여성 프리다 칼로를 보호하고 있죠. 바로 사회적 약자, 여성을 보호하는 또 다른 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멕시코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예술가를 폄하하는 것은 결례로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예의 없는 발언을 이 사람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번 주에 다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멕시코의 대표화가 프리다 칼로를 폄하해서 논란이 된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 이번 주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조동준 교수님. 저도 안타깝지만 다운을 준비했습니다. 힌트를 보실까요? 부시 대통령 군인.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화해를 했네요. 이번 주 마지막 다운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다운은 18년 전쟁입니다. 지난 3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무장 세력 탈레반이 평화협정 초안에 합의한 것 같아요. 이 합의 초안이 확정이 되면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미국의 18년 동안 아프간 전쟁에 개입했던 그 지나긴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This group and its leader, a person named Osama bin Laden, are linked to many other organiz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The first wave, 50 Tomahawk cruise missiles like these. The United States has conducted an operation that killed Osama bin Laden, the leader of Al-Qaeda. 사실 탈레반 정권도 무너지고 오사마 빈 라덴까지 죽었는데 아직까지 전쟁이 이어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탈레반 정권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어요. 근데 이 새로운 정부가 국가 통합과 안정화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내부를 보면 민족 구성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북동부에는 타직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에는 우즈벡 쪽이 있고요. 남부에는 파슈툰족, 중앙에는 하라자족, 남서쪽에는 발락족. 이 부족들이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죠. 탈레반은 이 파슈툰족에 기반해가지고서 게릴라전을 벌이며 세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전쟁에서 지금 이길 수 없는 상황까지 가 있는 거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투입한 돈이
무려 920조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군 전사자가 2,000명이 넘고요. 2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게 있어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소모적이고 상처만 남은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아프간 총부와 탈레반 합의를 본 건가요? 아프가니스탄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과 탈레반이 무력 충돌을 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합의를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협상 과정에서 좀 논란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이 탈레반의 공식 국가 명식을 미국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을 단순한 무장 세력이 아니라 국가로 인정했다는 뜻을 가지죠. 그러니까 미국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탈레반의 국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또 미국이 18년간이나 싸워온 탈레반을 국가로 인정하면서까지 평화협정을 맺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구조적 이유를 두 가지 들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니까 해외 분쟁에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중국 요소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부상하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자기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던 18년 전쟁, 이번 주 마지막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업앤다운이었습니다. First, the government will formally withdraw the bill. 네, 보신 것처럼 지난 4일이죠. 수요일 오후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 공식 철회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석 달 넘게 이어진 홍콩 시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캐리람 행정장관이 이 범죄인 인도 법안 철회를 얘기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지난 6월에는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격화되자 추진을 보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에는 범죄인 인도 법안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경찰의 강력 진압은 더 이어진 거죠. 계속 시위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캐리람 장관이 백기를 들고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진 거죠. 시위가 정말 격화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현재까지 홍콩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의 숫자가 수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일하지 않는 파공,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파과, 상인들이 시장을 열지 않고 시민들이 생필품마저 사지 않는 파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삼파 투쟁은 100년 전 오사운동에서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이 홍콩 시민들은 모든 중국인들이 자랑스럽게 기억하는 오사운동을 따라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반중 정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격렬화되고 있죠. 중국의 국가 휘장에 먹물을 뿌리고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소위 오성홍기의 별들을 가지고 나치 깃발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차이 나치.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저 오성홍기라는 게 가운데 큰 별이 공산당이고 그다음에 무산계급을 대표하는 노동자 농민 이렇게 무산계급과 소자산계급들을 아우러서 중국이라는 국가를 건설했다는 게 오성홍기인데 결국은 일국양제하에서 홍콩 사람들이 저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국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홍콩 사람들의 반중 정서가 얼마나 상승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이 시위가 12주, 13주 되면서 더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시위대 요구를 다 받아줬는데 그러면 이제 홍콩 시위 다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범죄인 인도 법안 철폐는 홍콩 시위대가 요구했던 5개 조항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아직도 홍콩 시위대는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그다음에 시위대를 폭도로 더 이상 부르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체포된 사람들은 조건 없이 석방돼야 된다. 그리고 행정장관은 직선제로 선출돼야 된다. 이렇게 4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추가 요구 조항을 둘러싸고 아마 계속해서 시위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위가 확산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경찰의 강경 진압입니다. 그 경찰의 강경 진압이라는 거는 홍콩 경찰이 홍콩 편이어야지 어떻게 중앙의 편이냐. 행정장관도 어떻게 홍콩 편이어야지 우리가 자치정부인데 중앙의 편이냐.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5가지 조항 중에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뽑아야겠다. 그게 바로 직선제입니다. 근데 이 1997년에 20년 있다가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라는 직선제를 실시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직선할 때가 안 됐다고 그래서 그 법을 수정한 게 2014년입니다. 간선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던 게 바로 우산혁명이거든요. 저희도 옛날에 체육관 선거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똑같습니다. 1200명의 선거인단을 뽑는데 대개 한 7, 80%가 북경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북경이 점지한 행정장관을 뽑으니 그게 그 사람은 당연히 중앙정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게 홍콩 사람들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세게 해서 그 국제사회의 관심도 끌고 우리가 이렇게 직접 뽑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지금 알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시위 장기화로 인해서 홍콩 경제 위기가 찾아오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통상 분쟁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홍콩의 경제 자체도 굉장히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들어가는 자본의 60%는 홍콩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만약에 홍콩 경제가 안 좋아진다면 그건 중국한테도 타격이 되는 거죠. 홍콩이 살아가려면 외자가 계속 유입이 돼야 되고 그게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아람코라는 세계적인 석유회사 사우디에 그다음에 알리바바 같은 데가 기업 공개 상장을 하려고 그러다가 홍콩이 복잡해지니까 지금 일단 보류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야 이게 홍콩의 금융 도시로서의 지위 그리고 이게 경제는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야 저기 계속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홍콩 경제가 굉장히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 심리적인 안정성인데요. 이 홍콩 경제가 안정성 이걸 뒷받침해 준 게 바로 패그제입니다. 이 PEG라는 패그라는 게 영어로 말하자면 이렇게 어디에 박는 못 같은 걸 뭐 고정시키는 그 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그제는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킵니다. 어떻게? 달러당 7.75에서 7.85달러, 홍콩 달러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냐면 7월에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홍콩 달러가 달러당 7.84 홍콩 달러까지 갔습니다. 상한선까지 간 상한선까지 거네. 간 거잖아요. 이게 뭐냐? 홍콩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왜? 반대 시위가 격화되자 홍콩에 투자할 만한 마음들이 없어지니까 홍콩에서 자꾸 돈을 빼가고 그걸 지탱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경제 전문가들은 홍콩 시위가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9.11 테러,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1987년 미국 증시 블랙 먼데이 이런 거 이제 블랙스완 사건으로 꼽는데 이 예측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는 지금 홍콩 시위가 그렇게 돼서 번질 수도 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은 지금까지 무역 중개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바로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중국에 비해서는 홍콩의 법치 제도가 안정화돼 있었어요. 근데 만약 지금 홍콩이 이 2가지의 그 매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무역 중개항으로서의 매력, 그다음에 동시에 지금 이 안정적인 법치를 제공해주는 금융 허브로서의 매력, 이 2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마 중국도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이 홍콩을 활용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야말로 이 문제가 잘못되면 대항전선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지금 중미 무역 협상만 가지고도 벅찬데 이 사실 홍콩 시위 문제를 잘못 진압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인권과 연결이 되잖아요. 민주, 가치, 개방.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인류 보편 가치를 끌고 나와서 티벳이나 위구르의 소위 그 소수민족 운동과 연계시키고 이렇게 되면 중국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부분을 빨리
완화시키고 긴장 국면을 제압하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자기가 직접 관할하지 못할 때는 제일 먼저 여론전을 합니다. 그다음이 심리전을 하고 이번 홍콩 사태도 홍콩 정부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러다가 위기 관리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언론 매체들이 홍콩이 이러는 거는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폭도고 폭동이다. 여론을 조성을 하고 션전에다가 장갑차를 갖다 대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바로 심리전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지금 왕치산 같은 국가 부주석을 내려보냈잖아요. 시진핑의 아주 오른팔이고 그래서 그 관심도를 표현하는 거죠. 인터넷이나 SNS 같은 데 보면 그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서 홍콩 시위대를 막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국이 홍콩 시위를 막으려고 무력을 사용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쓸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홍콩의 시위가 홍콩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운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이 일국양제가 중국의 통일 방안입니다. 홍콩과 마카오를 일국양제로 흡수했고 여기에 군대가 들어와 버리면 일국양제의 핵심은 자치 아닙니까? 고도의 자치. 그런데 자치가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국양제 실패를 자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미국과 싸우는 와중에 이렇게 그 전선이 하나 늘어난다는 데 대한 부담이 있죠. 그 중국 지도부에게는 그 천안문 사태를 무력 진압했던 기억이 악몽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은 그 중국과 국제사회 간 상호 의존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외면을 했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피해를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과 국제사회 간 상호 의존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다, 이것은 중국 정부에게 너무나 큰 피해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경우, 바로 시위대가 무장을 바로 하거나 지금 공공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극단적 상황이 되지 않는 한 무력을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중국과 홍콩이 각각 원하는 바가 많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뭐 조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사실 조화를 찾기가 어렵죠. 홍콩 사람들은 한 국가와 두 체제가 같은 선상에서 이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특히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는 일국을 우선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권이 먼저라는 거죠. 2047년까지거든요. 2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국양제가 2047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50년 불변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을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로 촉발된 홍콩 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과 홍콩의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